안녕하세요. 야담 서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엔 참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기억 속에 묻어둔 첫사랑도 있고, 때를 놓쳐 다시는 오지 않는 인연도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20살에 놓친 인연이 60에 다시 찾아온다면 그건 운명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장 늦게 피어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중기 깊은 산골 마을 뒷제골. 이곳에 호식이라 불리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양반가의 핏줄도 이름 석자 당당히 쓸 자리도 없이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기와집 마당을 누비며 종살이를 해왔지요. 누구 하나 따뜻이 불러준 적 없는 이름 호식. 그 이름조차도 누군가 툭 던지듯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늘 구부정한 자세로 장작을 패고 소 여물을 주고 멍석을 깔며 하루해를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면 맨발로 마당을 쓸었고 입술이 터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호시가 저것 좀 가져와라. 거기 서 있지 말고 얼른 손 좀 놀려. 사람들은 그를 사람이라기보다 일하는 짐승처럼 다뤘습니다. 호식은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그 말들에 순응했습니다. 그렇게 30회를 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메고 있던 그에게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마당새. 길 좀 비켜봐라. 고개를 든 호식의 눈에 연분홍 치마자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눈동자, 고운 단장, 어딘가 서글픈 기품이 엿보이는 얼굴. 그녀는 양반가의 딸 초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신분은 복잡했습니다. 정실 부인의 눈밖에 난 첩의 딸로 양반도 종도 아닌 경계에 선 존재였습니다. 호식은 감히 다가서지 못한 채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우물가에 들이운 달빛처럼 가까이 있지만 닿을 수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어느 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이름도 없니? 호식이래요. 그녀는 잠시 웃고 바가지로 물을 떠 마신 뒤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호식의 마음엔 조용한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소문은 이내 사실이 되었지요. 초양은 정실 부인의 계략으로 기방에 팔려갔고, 호식은 다시 허공을 바라보는 날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다시 묵묵히 일에 매달렸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말없이 그렇게 10년 또 10년. 그리고 마침내 뒷제골에서는 제법 많은 재산을 모은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초가집 3, 밭대기 6, 소 6마리.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호식 영감이라 불렀지만 그의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20몇 해가 흘렀습니다. 늦가을 꽃담 주막이라는 이름의 조그마한 주막이 들어섰습니다. 주막의 주모는 단정한 쪽진 머리에 옅은 분 냄새가 묻은 곱디고 온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호식은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다 주모의 얼굴을 보고 숨이 멎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초양이었습니다. 그녀도 호식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호식이? 그려 알아보는구먼. 참으로 오랜만이요.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한 눈인사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짧은 안부에서 미소로, 미소에서 말 한마디로 조금씩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호식은 괜히 반찬 투정을 했고 초양은 그런 그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주막에는 손님이 드물었고 두 사람은 조용히 마루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루는 초양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소? 호식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누구 기다리며 또 누구 미워하며 그렇게 살았어. 초양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누구를 기다렸던 것 같소. 아니, 기다린다기보단 그리워하며 버텼지요. 그날 이후 초양은 가끔씩 탁주를 한 잔씩 할 때면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방에 들어가 처음 겪었던 참담한 밤, 주인이 바뀔 때마다 거래되듯 옮겨 다녔던 시절. 어떤 이는 그를 웃게 했고 어떤 이는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는 양반가로 보내졌습니다.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손끝으로도 한번 쓰다듬지 못한 채 보내야 했던 그 아이를 그녀는 여전히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몰랐어. 다만 자꾸 그 얼굴이 떠오르. 울지도 못하고 날 봤던 그 눈동자. 그게 자꾸 떠올라서 밤마다 깨어나오. 호식은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과 손끝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며칠 뒤 호식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초양이 나 말이오. 내가 감히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내 곁에 있어주면 안 되겠소. 초양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같은 여자를 어찌? 당신이 누굴 만나 어떤 삶을 살았든 난 상관하지 않소. 나한텐 그때 그 우물가에서 나를 처음 불러준 여인이 바로 그대요. 호식은 자신의 집 열쇠를 그녀 손에 조심스레 쥐어주었습니다. 초양은 그 열쇠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열쇠를 받으면 나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을 살게 될까 두렵소. 이번에는 기대도 실망도 없이 내 발로 서고 싶소. 그 말에 호식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오. 이번에는 나란히 서보지 않겠소. 초양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호식의 손끝에 머물렀고 그 손은 여느 때처럼 거칠지만 따뜻했습니다. 세상 누구도 자신을 지켜준 적 없던 지난 세월. 그녀는 늘 누군가의 여인이어야만 했고 자신의 이름으로 불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그녀를 지켜주고자 했고 그녀의 곁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초양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호식이 난 늘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아야 했소. 그런 삶이 얼마나 외로운 건지 당신은 모를 거요. 호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로운 건 그대만이 아니었소. 당신을 지키고 싶었던 20해 전 그 마음이 아직도 여기에 있어. 그는 가슴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초양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얼어붙었던 마음 한 자락이 봄바람에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사이엔 그제야 20해 전 그 우물가의 설렘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밤 초양은 조용히 호식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등잔불만이 깜빡이는 방 안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말없이 찻잔을 나누었습니다. 오는데 춥진 않았소. 호식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이 따뜻함이면 충분하답니다. 초양이 답하며 살짝 웃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호식은 조심스레 초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곱고 가늘었지만 세월의 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초양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을 감싸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손 오래도록 그리웠어.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바람 소리에 창호지가 살랑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이윽고 조심스레 다가섰습니다. 말이 아닌 오랜 세월 묻어둔 감정으로 처음이면서도 마치 몇 번의 생을 함께 살아낸 연인처럼 초양은 떨리는 눈으로 호식을 바라보았고 호식은 말없이 그녀의 뺨을 감쌌습니다. 그 밤 긴 기다림 끝에 마주한 두 사람의 온기는 등잔불 아래 조용히 피어났습니다. 그들의 몸짓은 서툴렀지만 더없이 다정했고 따뜻했습니다. 그 밤은 마치 오래도록 기다려온 봄날처럼 조용히 그러나 깊게 두 사람을 품어주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고 겨울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부터 초양은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웃었고 국을 데우고 장을 봤지만 눈빛 어딘가가 늘 비어있는 듯했습니다. 호식은 그것을 느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할 준비가 되었을 때 들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불쑥 찾아왔습니다. 새벽 햇살이 마루 끝에 걸릴 무렵 그녀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가지런히 개어놓은 치마 저고리, 은가락지 하나 그리고 접힌 편지 한 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호식이 미안하오. 당신 곁에서 처음으로 여자로 살아볼 수 있을까? 잠시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너무 따뜻해서 더 오래 머물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낳아놓고도 외면한 그 아이가 지금 나를 찾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17, 사내아이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손님을 맡고 울며 낳았던 아이. 그때 나는 너무 어려서 그저 살아남기 위해 등을 돌렸지요. 그러면서도 나는 다시 웃는 척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미의 마음이 어찌 잊을 수 있었겠소. 그 아이가 절간을 떠돌다 나를 찾고 있다 합니다. 어미라면 지금 그 곁에 있어야 하지 않겠소.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요. 당신과 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은 호식은 처음엔 멍하니 서 있다가 편지를 가슴에 껴안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떨리더니 마루에 쌓인 낙엽이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감나무 가지마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 후 호식은 며칠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초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장터를 돌고 주막에 들러 약초장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다 한노파가 말했습니다. 얼마 전 어떤 중이랑 같이 절간으로 들어가는 여인을 보았소. 머리에 비녀가 곱게 꽂힌 중년 여인이었지요. 그 말에 호식은 집신을 묶고 산길로 올랐습니다. 낯선 절간을 찾아 헤매며 낙엽을 밟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발길을 옮겼습니다. 발바닥은 까지고 손은 갈라졌지만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안개 거친 어느 이른 아침 외진 산속 절간에 닿았습니다. 돌계단 위 고요한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향냄새에 뒤섞인 그리움이 공기 중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초양은 무릎을 꿇고 기도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조금 야위었고 등은 예전보다 더 굽어 있었지만 호식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다가가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초양은 눈을 떴고 호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곧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올 줄 알았어. 초양은 아이의 곁에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절간 뒤편 산사의 방에서 그들은 어색하게 마주 앉아 말없이 밥을 나누었고 짧은 눈맞춤을 이어갔습니다. 17회의 공백은 생각보다 깊고 넓었습니다. 아이 또한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미라 불리는 이 여인이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묻고 싶었지만 차마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초양은 그 눈빛에서 묵은 원망보다도 스스로조차 이해하지 못한 서운함을 읽었습니다. 너를 안고 단 하루만이라도 살아봤으면 했단다. 그게 허락되지 않은 게 평생 가슴에 박혀 살았단다. 그녀는 아이의 등에 손을 얹고 조용히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따스한 손길 하나에 아이는 한참 동안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다시 떠나실 건가요? 초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보고 싶다면 올 수 있도록 살아있으마. 그 말을 마지막으로 초양은 다시 호식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더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다니고 뜨개질하며 긴 밤을 보내고 어쩌다 누운 채 도란도란 예전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초양은 말했습니다. 이젠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할 것 같지가 않소. 그저 이 시간이 참 좋소. 호식은 묵묵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 손은 아주 조심스럽게 호식의 손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야 비로소 같이 사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었습니다. 초양은 매일 아침 국화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젠 도망치지 않겠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라는 걸 이제야 알겠으니. 그러던 어느 날 초양이 살며시 물었습니다. 내가 먼저 간다면 당신은 괜찮겠소? 호식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댄 이미 내 안에 자리했소. 어디로 가든 난 그대와 함께라오. 그해 겨울 눈이 내리던 밤 초양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호식은 그녀의 손을 꼭 쥔 채 흐느끼지도 못한 채 오랜 시간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방 안엔 그녀가 남겨둔 향내가 은은히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담장 아래 국화를 심었습니다. 초양이 좋아하던 꽃이라며 아이처럼 정성껏 흙을 고르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꽃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초양이, 오늘은 하늘이 맑소. 아침 햇살이 그대 눈 같소. 봄이면 감꽃 향기 속에서, 여름이면 장독대 그늘 아래서 그는 여전히 그녀와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임은 다정했고 다 끝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듯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어느새 그를 국화 영감이라 불렀고 호식은 그 부름에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생이던 여인이 말년에 한 남자와 꽃처럼 살다 갔다고. 그리고 마당새였던 그 남자는 사랑을 품고 국화 한 송이처럼 늙어갔다고 말입니다. 사랑이란 때론 나이도 때도 세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곁에 머물고 싶은 한 사람이 생겼다면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기생이던 초양은 마침내 누군가의 여인이 아닌 누군가의 곁이 되었고, 마당새였던 호식은 말년에야 사랑을 품고 살았습니다. 달빛 아래 피어난 국화 한 송이처럼 늦게 찾아온 사랑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피어났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